주식 계좌를 달콤하게 하기 위한 멘토들의 핵심 특강 꿀맛 주식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조혜지입니다. 매일 오후 5시 꿀맛 주식에서는 멘토들이 전하는 실전 매매, 성공 꿀팁을 대방출해드리는데요. 종목에 대해 연구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패를 보지 않고 포커를 치는 것과 같다고 하죠. 오늘 저희 꿀맛 주식에서는 실전으로 분석하는 시청자 종목 고민 해결 코너인 오은택의 주식 상담소로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럼 꿀맛 주식 라이브 본격적으로 출발해 봅니다. 네, 오늘의 꿀맛 주식 라이브 오은택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두 번째 방송이신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택 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한 주가 다 지나서 이제 금요일이에요. 한 주간 어떻게 잘 투자하시고 좋은 성과 남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이 물음을 던지고도 제가 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최근에 쉽지 않죠. 최근에 그나마 이제 오늘 장 빼고는 지수는 나쁘지 않았는데 하락 종목이 과다한 그런 흐름 지속됐었고, 오늘은 지수도 좋지 못했고 역시나 하락 종목 비중이 조금 과다해서 여러분들 주말을 마주하실 때 뭔가 조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 1시간 통해서 그 조금 무거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주식 상담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되시는 종목 성심성의껏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장님 너무나 든든한데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오늘 마지막 거래잖아요. 오늘은 또 어떻게 방송을 준비해 주셨는지, 어떤 강의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방송은 항상 뭐 제가 그렇게 큰 그러니까 원래 제가 해오던 그 주식 매매에 관한 뭐 기법이라든지 원칙이라든지 이걸 녹여서 김밥이 아니고요, 기법. 즉흥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걸 준비하지는 않아요, 사실.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 더. 왜냐하면 우리 국내 주식은 예측보다는 네. 대응과 그 이전에 대비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네. 모든 노하우 담아서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어제 첫 방송 이후에 우리 소장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상담을 해주셨는데 정말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바로 어디에 들어오시냐면요. 이렇게 공식 소통방이 있습니다. 핸드폰 다들 꺼내주시고요. 이렇게 카메라 어플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QR코드, 네모박스 안에 있는 QR코드에 가까이 대주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오은택 소장님의 공식 소통방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종목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받으시기 위해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만 올려주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해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소장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저희 주식 상담소 출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소장님, 이제 저희가 어제 방송이 이어서 오늘도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흘러갔는지 잠깐 브리핑 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제 종목 상담 드리기 전에 우리 시장 흐름을 봐야겠죠. 왜 봐야 되냐면 시장 흐름을 이기는 종목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가는 종목들은 오늘 다소 빠졌더라도 시장이 빠진 상황에서 같이 빠진다. 그러면은 내 종목이 못난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황은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이거래일 정도는 상승 종목 비중이 잘 뽑혔어요. 지수 대비해서 오른 종목들이 딱 이거래일 더 잘 뽑혔는데 나머지 3거래일은 지수는 나쁘지 않았고 하락 종목 비중이 과다한 흐름. 이게 쉽게 이제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수급 쏠림과 어느 정도 차별화된 장세. 근데 최근에 조금 난이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순환매가 동반되고 있다. 이 부분 먼저 체크를 하시고 이 화면, 제 노트북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흐름. 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밤에 제가 이제 CPI 뽑히는 걸 보고 그 발표되는 시점에 뭔가 내일 시장, 우리 시장 나쁘지 않겠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감, 그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보기 전까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그 미국 시장도 시총 상위주 빅테크 주들 다들 들어보셨을 엔비디아, 뭐 테슬라, 애플, 뭐 AMD 이런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이어갔어요. 근데 어제 갑작스럽게 CPI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어느 정도 국채 금리도 떨어졌고 그런 부분이 동반되었음에도 차익 실현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마감 상황 보니까 그래서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도 많이 빠졌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전 시황을 쓰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 매물 들어온 것이 더 민감하게 반영될지 아니면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인플레 둔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 기대가 올라간 부분 그게 조금 더 민감하게 반영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 이게 놓고 보면 코스피 1% 빠졌고 코스닥은 그나마 덜 빠졌어요. 아무래도 미국 빅테크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 들어온 그런 투자 심리 조금 위축된 부분이 더욱 민감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발표된 거 수치를 보면 코어라든지 헤드라인 모두 시장치를 하회하면서 실제 이제 금리 인하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9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12월 연내에 2차례 원래 한 차례 정도 예상을 했는데 2차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은 바라보고 있고 이게 어찌 됐든 제가 이제 하반기 증시 자체가 현재 레벨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느끼는 요인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하면 이해 적금으로 빠졌던 자금이 추가적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는 부분 그걸 빼놓을 수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 증시 시총이 그렇게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큰 거 아니고 유동성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하는 부분 분명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으로 향후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제 어제 첫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 특히나 반도체 뭐 전력기기도 그렇고 시총 상위주들은 코스피 단의 종목들은 상당히 잘 갔어요. 상반기에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매하시는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 시총 한 3천억 미만 이런 종목들이 시장 흐름 그런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과대 낙폭을 꽤 많이 보였고 실제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도 꽤나 많은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렇고 코스닥이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하반기에는 충분히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실 아쉬웠던 게 분명히 글로벌 지표 국채금리도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떨어졌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유입되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금요일이더라고요. 금요일이 여러분들도 이제 매매하시다 보면 체감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주말을 앞두고서 주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맞아요.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런 대응할 수 없는 주말이 껴있다 보니까 금요일은 다른 주중보다는 수급이 덜 유입된다는 거. 이게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이 돌아간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는 최근에 많이 그래도 견조했던 코스피는 조금 더 빠졌고 코스닥은 오른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덜 빠졌고 충분히 더 이제 시세를 내고 뭐 지수가 더 올랐으면 좋겠지만 금요일 시장적 특성도 있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이 부분 체크를 해드려 제가 마음이 급한데요.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귀에 조금 이제 멀리 들리실 거예요. 어느 정도 9월 인하 그리고 12월
추가적으로 뭐 인하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종종 들을 것인데 더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다음 주부터는 오늘도 이제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실적 시즌 돌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민감도보다는 개별 종목단 실적 모멘텀이 조금 더 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목 상담 해드릴 때도 차트도 물론 볼 거지만 그 종목들의 조금 걱정 커 보이시는 종목은 제가 실적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장 흐름 잠깐 짚어봤는데요. 미국 비테크 주의 차익 실현에 우리 시장이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흐름이 오늘 좋지 않았던 그런 장세였습니다. 어제 6월 CPI 물가 상승률 3.0% 기록을 하면서 발표가 됐고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하반기까지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주식 상담소 잠시 후에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목명과 배수가 그리고 비중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요. 우리 오은택 소장님의 공식 소통방 이 QR코드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휴대폰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가까이에 오셔서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촬영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주시기만 하면은 노란 색깔 링크가 뜨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공식 소통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오은택의 주식 상담소 잠시 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은택의 주식 상담소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는 조비서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종목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엄지척 대박님께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꼭 상담해달라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제가 엄지척 대박님의 종목을 첫 번째로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레이 80%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 28,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습니다. 3년째 보유 중이시라고 하는데 우리 엄지척 대박님의 레이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3년이라는 제 그 워딩이 귀에 박혔는데요. 네. 일단 좀 더 그러면 디테일하게 봐드리도록 할게요. 정말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차트 보면서 기술적 분석하고 이 종목은 실적도 봐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조금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일단 차트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게 최근에 일봉상 흐름입니다. 일봉상으로 확인되는 거는 거래량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뭔가 추세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봉을 이렇게 한 화면만으로 보면 이 종목의 추세를 전부 다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당겨서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트 장비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죠. 일단은 고점에서 지금 제가 이제 매수가를 정확히 이제 못 들었는데 매수가가 28,000원 부근. 네. 지금 오늘 금일 종가 기준으로 12,460원이니까 많이 속상하시고 많이 지금 앞이 조금 깜깜하실 것 같은데 사실 그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엄청 큰 상단 고점 상투를 잡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꽤나 지금 3년을 근데 들고 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3년째 보유 중이십니다. 근데 이게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23년도 이게 6월인데 42,150원 고점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차익 실현은 안 하셨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안 하셨는지 여쭙고 싶고 왜냐하면 비중을 80%를 들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가겠지 해서 조금 욕심내신 건지 그 부분이 제가 좀 여쭤보고 싶고 앞으로 만약에 제가 한 얘기가 맞다면 수익은 언제나 옳습니다. 남기실 수 있을 때 일부 비중은 조금씩 남겨두는 그런 분할 매도 하시는 습관은 꼭 필요하실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얘기 맞다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저도 예전에 조금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번에 이런 하락 기저에는 실적,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실적이 안 뽑혔다. 그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차트를 띄워놓고 봤을 때 아니나 다를까 코스닥 종목이에요.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정말 약화된 코스닥의 시총 특히나 3천억 미만 중소형 종목들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 그리고 수급도 없고 최근에 이 관련 종목 업황이라든지 뭐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도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명확한 거는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기준을 삼을 때 어느 기준을 삼냐면 다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들 보시면 10중 8구는 이 20년도 3월 언제냐면요. 코로나 팬데믹 가장 극심했을 때예요. 20년도 3월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골파기가 돼 있는 종목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대부분 삼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는 우리 코스피 지수도 올랐고 코스닥 지수도 올랐는데 그게 다 전부 다 이제 경기 회복을 위한 유동성 장세로 밀어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종목은 유난히 많이 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준을 삼아서 봤을 때 대부분 이 윗단에 있거나 이 부근에 있거나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이 기준과 좀 괴리율이 많이 보이는 종목이 드물었거든요. 최근 본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과대 낙폭을 보였고 이 종목은 특히나 그 과대 낙폭을 보인 이유가 시장 흐름도 분명히 있어요. 코스닥 3천억 미만 개별 중소형주 단에 속해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붙지도 못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숫자가 조금 증명해 주면은 이게 가격 방어가 잘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어요. 시장의 컨센은 이 종목은 실적을 이만큼 뽑아낼 거다 했는데 그거의 반도 못 뽑은 상황. 실제로 한번 볼게요. 실적을 이 종목은 좀 봐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매출액 증가세는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작년만큼의 매출액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잠정치는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분기 기준으로 가 보면 그렇죠? 올해 1분기에 영업 적자가 났어요. 67억 정도. 근데 이게 또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그러니까 기대치를 많이 높여놓은 상황에서 실적이 이렇게 뽑히다 보니까 더 과대 낙폭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랫단에까지 충분히 내려온 상황이에요. 코로나 이전 그 기준 가격보다 훨씬 더 내려와 있고 중요한 게 이번 실적은 꼭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에서 이 마이너스 67억 증가세, 그러니까 손실폭을 늘려가는지 손실폭을 축소하는지 축소에 그치지 않고 흑자전을 다시 성공하는지에 따라서 이 종목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 생각되거든요. 근데 매수가나 비중으로 인해서 많이 조금 힘드실 거고 심적으로 대응 잘 안 되실 건데 지금은 충분히 이제 2분기 실적 체크하시면서 조금 지금은 비중을 이미 많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돼요. 실적이 사실 잘 나오건 안 나오건 비중 80%를 이미 담아 놓으셔서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시지 않은 상황이니까 실적 체크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그리고 이 앞전에도 이렇게 우뚝 솟은 구간 충분히 차익 실현할 구간이 있었음에도 못 남기신 게 조금 제 마음에 좀 걸려요. 앞으로는 이 종목은 좀 기다리셨다가 보합권, 약수익권 진입하면 비중 반 정도는 일단 덜어놓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 그 반으로 욕심내지 그래도 40% 들고 계신 거예요. 전체 시드에 반으로 줄이더라고 하더라도 40%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기실 수 있으니까 약수익권 가면 무조건 비중 반은 던다 이 생각은 꼭 들고 계시고 근데 조금 기간은 길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 변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걱정되시겠지만 이 골이 깊잖아요. 여기 이 종목 차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이 종목 이렇게 누가 봐도 그냥 주식 처음 하시는 분이 봐도 이 골이 깊어요. 단 1년도 안 됐는데 거의 반, 3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남은 상황인데 주식 경험 중에 있습니다. 골이 깊은 만큼 삶도 높다. 충분히 많이 빠졌고 가격 메리트권에 있고 실적 체크하시면서 조금 길게 보시고 약수익권 가면 꼭 반은 던지셔라. 그리고 반으로 대응하셔라. 이렇게 해결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엄지척 대박님의 레이 종목 함께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수익이 나면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 이번 실적을 꼭 챙겨보셔라. 이번 실적에서 손실 폭을 줄이는지 아니면 늘려가는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약수익권에 가면은 비중을 반으로 줄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엄지척 대박님께서 보내주신 레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좀 소장님, 저희 두 번째 종목 한번 봐야 될 텐데 네. 제가 이제 살 보니까요, 굉장히 살려주세요라고 저한테 보내주신 이분이 있습니다. 요단강 백사공님. 살려주세요. 아이디도 네. 네, 아이디도 요단강 뱃사공님이셔서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살려주세요. 넥슨 게임즈 21,200원에 40% 보유 중이십니다. 홀딩해야 될까요? 아니면 요단강 노를 저어야 될까요?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분들 좀 확실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아이디도 그렇고 위트 있으신 분 같아요. 네. 센스 있으시고. 네. 제가 근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1,200원에. 21,200원. 네. 이게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매수하셔서 21,000원대 매수하신 거면 매매 습관 조금 바꾸셔야 돼. 최근에 매수하신 거면. 네. 오래 기다리신 거면 이미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은 덜 수 있으셨을 구간이 있었는데 22,400원 최근에 고점 기록을 했었거든요, 일단. 근데 제가 예상컨대 최근에 넥슨 게임즈 중에서 넥슨 게임즈가 신작 모멘텀도 있고 뭐 동시 접속자 수 30만 기록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 업종으로 분류되는 업종 중에 게임주들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조에 따라서 올라간 종목인데 최근에 매수하셨으면 조금 높은 위치에서 이미 갭도 만들고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 거고 그 이전에 들고 조금 오래 기다리신 거라면 지금 충분히 더 기다리셔도 되는 구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9월 이나 12월 이나까지도 넘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면 기존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강세를 보였던 업종 또 반대로 약세를 보였던 업종 이렇게 어느 정도 나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따라서 수급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게임주는 신작 모멘텀도 중요하고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가 기존에도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수혜를 많이 봤던 업종 중에 하나예요. 다만 개별 종목 단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넥슨 게임즈가 단기간에 시세를 낸 거 보유하고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신작 모멘텀이 있었다는 거. 이제는 실적 숫자로 증명돼야 되는 2분기 실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추세를 봐도 그렇고 추세도 살아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시세 이후에는 반대로 걷네요. 시세 이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그래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이런 단기 고점 이런 라인의 매수를 버튼을 안 누르십니다. 이거는 꼭 생각하시고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추세를 반영할 수 있는 20주선 위에서 이번 주에는 음봉 마감했는데 그 전에 어땠어요?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주봉상으로도 긴 양봉을 띄워놨단 말이에요. 시세 이후에 눌리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지금 이런 일봉상으로 올랐다가 일부 가격 조정 들어온 거를 겁먹고 던질 것이냐? 아니죠. 금리 인하 사이클 수혜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얘는 신작 모멘텀도 개별 모멘텀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 보시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익은 항상 오라요. 되게 물론 투자하시는 분들마다 조금 이제 원하시는 수익률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지만 수익권에 가면 일부 비중을 조금씩 더시면서 마음 편하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매매를 마음 편하게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결론 말씀드리면 당연히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홀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종목 올려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단에 네모 박스가 있습니다. 이 QR코드 여러분들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화면 가까이에 오셔서 대주시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몇 % 가지고 있는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풍님, 어제도 올려주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올려주셨는데 AP위성 15,7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 비중은 30%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AP위성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위성 17,500원이라고 하신 거 맞죠? 제가 네, 15,700원입니다. 15,700원? 네. 다행이네요. 지금 오늘 금일 종가 기준으로 차트를 보니까 13,930원 정도, 14,000원 정도 이제 부근인데 15,700원이면 충분히 하루 시세에도 만회할 수 있는, 지금 손실권이실 건데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구간에 있어서, 근데 최근 흐름 보면은 많이 조금 걱정도 되실 거예요. 추세 자체가 일봉상으로 확인하는 추세 자체가 우하향 추세 그리고 있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건 최근에 잠시만요. 이게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거래량 죽이면서 횡보하는 흐름 보이고 있다는 거. 근데 이런 우주위성단의 그런 기술주 위주 종목들은 재료가 많이 필요해요. 모멘텀도 필요하고. 근데 최근에 여타의 다른 업종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CX라든지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전고체 그런 글로벌 기업들에 관련된 모멘텀, 특히나 이제 뭐 테슬라, 스페이스 X나 네. 그런 위주 이성 쪽의 모멘텀이 최근에 없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 흐름 보이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고, 얘도 보면 아니다 다를까 코스닥 시총 2천억.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코스닥 시총 3천억 미만 종목들 이상하리 많지,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낄 때 그냥 기술적인 수급, 그냥 그 못나서가 아니에요. 개별 종목 딴들이 못나서가 아니라 시장에 어느 정도 수급적으로 외면을 받은 요인이 커요. 충분히 성장성이라든지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 실적도 잘 뽑아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시장에 잠시 외면을 받는 종목들. 근데 그중에서 코스닥 3천억 미만 중소형주가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이 종목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추세를 나타내는 20주선, 주봉을 보니까 20주선도 충분히 이탈해 있고, 네. 다만 이렇게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이게 주봉인데 주봉을 밑에서부터 저점을 쭉 이어보면 지금 충분히 저점은 높여져 가고 있는 긴 시계열로 봤을 땐 추세는 깨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하셔도 되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장 흐름, 그런 우리 시장은 거의 이제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게 큰데 그 수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재료와 모멘텀. 근데 이번에 이제 또 2분기 실적도 어떻게 보면 뒤에 실적 모멘텀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적도 모멘텀이 되고 하니까 지금 충분히 하루 시세에도 수익 전환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뭐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주 위성 쪽 상승을 견인할 모멘텀은 부족하다. 다만 이 종목 실적, 이번에 발표된 또 실적 있을 거잖아요. 실적 추이, 매출액과 영업이익단만 조금 유심히 보시고 실적을 매출액 증가시키고 영업이익 올라가는지 이 부분 체크하시면서, 지금은 결코 던질 시점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바닥 잡혀가는 추세 보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후속 대응까지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 우주 위성 쪽은 사실 제가 느낄 때 너무 먼 미래의 그런 걸 땡겨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료나 모멘텀 그런 기사화되는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기까지가 꽤나 먼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일부 수익권에 가면 꼭 이제 비중 일부는 더시고, 역시나 분할 매도로 일부 비중만, 지금 갖고 계신 비중 절반 정도로만 후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춘풍님의 AP 위성 함께 봤습니다. 최근에 이 모멘텀이 없어서 지금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데 이번 실적에서 매출이 그리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직은 홀딩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수익권이 나오게 되면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네요. 자, 이춘풍님 한번 도와드렸고요.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주린주린님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톡스텍 7,430원에 들어가셨고 15%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린주린님의 바이오톡스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바이오톡스텍 일단은 제가 이제 또 역시나 코스닥 종목이고 얘는 이제 시총 1,000억이 안 되는 그런 정말로 소형주네요. 소형주고 일단 이 종목은 좀 땡겨 볼게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하고 오늘도 하는데 조금 아직도 떨리나 봐요. 네. 자꾸 매수가 말씀해 주신 걸 네. 기억을 못합니다. 7,430원입니다. 7,430원. 네. 걱정이 많으실 매수가네요. 7,430원이면 네. 이 정도 7,430원 이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 일단 볼게요. 조금 더 길게 당겨 볼게요. 지금 차트를 일봉을 최대한 많이 당겨 봤어요. 이 종목이 보시면 산이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이 앞선 시점에 이 거래량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 바이오 종목 그리고 시총 작은 종목들은 그야말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실적이 거의 빨간색일 거예요. 보진 않았어요. 대부분 그 제약 바이오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보이거나 뭐 매출액 증가세를 보이는 기업은 극히 드뭅니다. 거의 다 모멘텀, 재료,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임상 관련된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이 되게 대부분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앞서 제가 왜 거래량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앞선 시점 시세 낸 거보다 더 시세가 덜 나왔음에도 더 큰 거래량이 필요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앞서에는 매물대가 적었을 거예요. 이 앞서 시세가 나온 게 없었기 때문에 시세가 나오면서 대부분 이 윗 상단에 많이들 매수하셔서 그야말로 그 악성 매물이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매물들이 1차 시세 때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했음에도 그 앞전 시세보다 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충분히 이런 윗단에서 매매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기간 투자하면 이 정도 7,400원 라인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보이고 중요한 게 최근에도 어느 정도 일부 거래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앞선 거래량 비슷하게 나와야 시세를 낼 수 있어요. 왜냐? 이때도 시세를 내면서 이만큼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손바뀜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매물, 악성 매물이라고 하죠. 매물대가 두껍게 있을 거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 강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거는 그렇게 제약바이오 그쪽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고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형성되는 재료가 뭔지 그 재료의 지속성이나 모멘텀이 강한지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7,400원 라인은 지금 그렇게 땡겨 봤을 때는 충분히 기간 투자하시고 하시면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다만 이 앞선 두 시세만큼 견인할 만한 재료나 모멘텀이 형성되는 거는 이제 그 매수 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항상 봐드리고 그러고 싶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형성되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혹은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스마트 머니들이라고 불리는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은 그래도 조금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단기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가격 저점은 확인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너무 중소형주다 보니까 이거 앞선 이 저점은 사실 무의미해요. 더 깨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고 있거든요. 멘탈 잘 챙기시고 지금 던질 라인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기간 투자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린주린님의 바이오 톡스텍 한번 봤습니다. 계속해서 재료나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잘 챙겨보시면서 너무 중소형주라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인다. 아직은 좀 매도하지 말고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심 가득 방송 한번 가보겠습니다. AS57님.
앵커님 되게 예쁘시네요. 오늘 처음 방송 보고 있는데 안경이 잘 어울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네이버 18만 원에 50%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앵커님 되게 예쁘시네요. 안경 잘 어울린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잘 어울리신다고요? 네. 저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항상 네. 정말요? 항상은 아니고요. 어제부터 네. 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예쁘시네요라는 거는 답변 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네, 안경 잘 어울리십니다.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종목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57님께서 네이버를 사셨는데 18만 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이 50%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자세하게 좀 풀어주십시오. 자세하게요? 네. 일단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많이 묶여서 인터넷 네. 기업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기사 중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아세요? 네.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겠죠. 제가 임팩트가 남는 게 17만 원. 그러니까 어떤 기사 타이틀에 17만 원에 던지길 잘했네. 기사 타이틀이요? 그러니까 네이버를 두고 17만 원에 던지길 잘했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조금 내리긴 했어요. 지금 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땡기기 전에 단기적으로 15,960원 이 부분 정도의 기사가 그런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7만 원 이하로 빠졌으니까. 근데 주식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고 일주일만 보고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중 방송할 때 그 네. 기사를 보고 좀 재밌어가지고 뭐라고 하지? 뭘 건 건 아니지만 제가 이 종목은 좀 긴 시계로 보면 17만 원은 안 던지는 게 다행인 거지 던진 게 다행인 종목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18만 원이시면 그거보다 조금 10,0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에 사신 거긴 한데 지금 충분히 이 인터넷 기업들도 앞서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뭐 비대면 그 관련해서 상당히 큰 수혜를 보면서 시세를 냈어요. 이렇게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당겨 볼까요? 보시면 네. 잠시만요. 큰 산을 그렇죠. 19년도 아니죠. 20년도 3월 이게 어떤 종목이나 있는 20년도 3월 코로나 팬데믹 골파기 네. 얘도 있죠. 큰 산을 하나 만들어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는 금리를 낮췄죠.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공급망도 훼손되고 경기도 위축되고 하다 보니까 이 금리 인하 시점에 상당히 수혜를 봤던 네이버, 카카오 이때 그 시세가 그리고 비대면 관련 종목으로도 큰 시세가 나왔고 그런 모멘텀이 있었고 지금 그 상승분 전부 다 반납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제 속상한 건 그런 기사 타이틀 뜨는 것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그런 기사 보면 좀 화나실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17만 원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그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네. 어떤 이슈가 있냐면 최근에 이 주요 임원분들이 이렇게 가격단이 내려왔음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상승분 전부 다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매도를 이런 표현 해도 되나? 네. 눈치 없다고 하는 그건 좀 그렇긴 하네요. 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네.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근데 이 주식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많이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이슈들 뭔가 좋은 재료, 호재성 재료가 아니라 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주요 임원진이 좀 팔았다? 공포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기사 17만 원에 던지길 잘했다. 그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낙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차트를 봤을 때도 충분히 지금 가격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 떨어져 있고 차트로 이렇게 당겨봤을 때 명확히 보이실 거예요. 지난 시세 대부분 반납을 한 상황이고 그리고 앞서 금리 인하 시점에 인터넷 기업들 충분히 이 부분만 디테일하게 짚어드리자면 어쨌든 인터넷 기업, IT,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R&D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고금리 기조보다는 저금리 기조에 더욱 활발하게 기업하는 환경, R&D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꼭 체크를 하시고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충분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고 누가 뭐래도 네카오는 상징적인 종목이거든요. 지금 가격 레벨을 봐도 18만 원이면 지금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에요. 최근에 들어서 어느 정도 반등 추세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일봉상 살짝 보이는데 더 저점 확인할 수도 있어요, 사실. 다만 그 매수하신 18만 원은 기간 투자, 일정 기간 투자, 긴 시계열로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남기실 수 있는 매수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긴 관점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갖고 가시면서
그때쯤이면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기회 여러 번 마주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도로 수익은 항상 올라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로 조금씩 수익 남기시는 거, 그러면서 마음 편히 매매하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AS57님의 네이버까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저희 공식 소통방에 제 칭찬들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다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자, 소장님 칭찬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희 이제 종목 상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원하시고 계시는데 종목 상담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렇게 공식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꺼내주시고요.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화면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QR코드를 그냥 대주시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이 노란 색깔 링크 클릭하시고 공식 소통방 참여해 주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만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 오은택 소장님께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상담을 선택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희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오은택 소장님의 주식 상담소 이어가니까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리고 종목 상담 이외에도 공식 소통방에서 온라인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원포인트 실전 특강이 이어지는데 온라인 교육 진행 또 실전 특강 추가 교육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은택 소장님과 조금 열심히 공부해서 내 주식 계좌 달콤하게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요. 꿀맛 주식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주식 상담소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새롭게 시작이신 분, 시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원에 10%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새롭게 시작님, 시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시젠. 네. 지금 2350원. 23,500원. 2350원입니다. 2350원이요? 네. 지금 21,150원이니까 네. 그러면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수익권에 진입하신 거고, 상당히 매수를 지금 잠시만요. 이게 코스닥 기업이고 시총이 그래도 1조 정도 되는 기업이네요. 코스닥 개별 3천억 미만 단의 종목은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덜 빠지는 모습이고. 근데 이 종목도 이렇게 당겨 보면은 코로나19 시절에 급격한 시세에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인데 앞에 이제 제가 그 큰 산 2개 만든 거 종목 바이오톡스텍이었네요. 네, 바이오스텍. 그거 보여드렸겠지만 이 종목도 지금 충분히 이제 수익권이신데 조금 더 매수 자체를 상당히 좋은 가격대 이런 바닥권에 기술적 분석만 해봤을 때는 바닥권에 잘 잡으신 상황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얼만큼 더 갈지 조금 부푼 기대감을 갖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실적 사실 그 국내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실적 진짜 우상향하는 기업들이 정말 드물어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이제 2분기 실적 시즌 도래하거든요. 실적 모멘텀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은 극히 드물고 오죽했으면 제가 이제 첫 방송에서 간략히 언급드렸지만 시총 2등, 뭐 4등 하는 말테오젠, 뭐 HLB 같은 종목들도 다 적자거든요. 그런 실적 모멘텀은 충분히 이제 부족한 상황이지만 제약바이오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재료로 가는 거예요.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자리는 잘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세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리서치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는 몰라요. 다만 앞서 제가 이 위에 땡겨서 보여드리냐면 이런 시세, 좋은 시세를 기다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힌트가 있잖아요. 보이시잖아요. 거래량 들어와야 돼요. 지금 어느 정도 가격 상하방 제한적인 밴드권에 있는 모습인데 얘가 추세를 더 돌리고 좋은 시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 안 보이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분명히 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이 붙을 거예요. 지금 없다면 이슈가 되는 거 붙을 때 그거를 이슈를 보실 때 이것도 이제 좀 이런 그 뉴스 해석 능력이나 그런 게 조금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재료의 지속성이라든지
그 치료의 뭐 강도라든지 그런 걸 체크해 가시면서 지금 충분히 좋은 자리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갖고 계시면서 또 말씀드립니다. 일정 이제 원하시는 수익권에 가면 일부는 그 계속적으로 이제 60내다가 매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일부 비중은 분할로 매도하시면서 수익 남기시는 거.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롭게 시장님의 시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욕심내다가 매도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 만큼 분할 매도 좀 하시면서 수익권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한 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라리스 AI 3,900원에 40%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리프레시님께서도 정말 똑같이 같은 금액에서 물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좀 많은 분들께서 이 금액대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합니다. 3,740원이라고 네, 맞죠? 3,900원에 40%입니다. 제가 소장님 제가- 혹시 귀가 네, 아니 좀 네. 사실 서운해요. 네. 왜 방에 제 칭찬은 없는지 그래서 살짝, 칭찬이 없어서요? 집중력이 좀 떨어졌나 봅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안 봐도 제가 네. 맞출 수 있어요, 두 분. 오, 어느 시점에 매수하셨는지 네. 제가 맞출 수 있어요. 이때 네. 3,900원이면 이때예요, 이때. 기존에 계속 들고 계셔서 지금 이거 조금만 더 당겨 볼게요. 네. 뭐 1년, 2년 뭐 이렇게 들고 오시진 않으셨을 거고 이때예요, 이때. 그 혹시 소통이 가능하면 정말 더 좋겠지만 이때 어떤 종목이든 매수가를 어떤 자리에서 어떤 기준을 삼아서 잡는지가 정말 앞으로 투자하실 때 중요합니다. 네. 이때는 분명히 좋은 기사가 많이 떴을 거예요. 이 기업 폴라리스 AI 기업 관련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자료들, 시각적인 자료들, 뭐 전문성을 띈 그런 리포트라든지 기사라든지 분명히 좋은 기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갈 거야 라고 생각을 드셨으니까 업황도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이런 기술적인 자리 생각 안 하시고 들어가신 건데 여기도 이제 주요 매물대가 3,900원 라인에 빽빽히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라인에 매수를 많이 하셨고 우리 그 함께 하시는 방에서도 두 분이나 비슷한 가격대에 매수하신 이유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 이 종목들 어떤 종목들 보실 때 이렇게 좀 길게 보시면 이게 단기적으로 뭐 1,000원 라인에서 4,000원 라인까지 1년도 안 된 사이에 올라온 종목이면 4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아무리 여팡이 좋고 아무리 그 실적 모멘텀이 있고 우상향 추세를 그리는 종목이라도 아까 말씀드리지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앞서에도 그런 교훈을 준 종목이에요. 앞서 산이 높으니까 또 골이 깊었고 산이 더 높으니까 지금 골이 깊은 상황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AI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크게 뭐 부각받는 이슈도 없고 재료나 모멘텀도 없고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은 꼭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 우하향 어느 정도 가격 방향은 되고 있는데 자꾸 조금씩 찌끔찌끔씩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를 돌리려면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앞선 거래량이 터지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충분히 크게 빠질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올라간 부분에 반 정도 지금 가격 조정이 이미 충분히 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빠질 자리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 모색할 여지가 많은데 그 기준을 어떻게 삼으시냐면 거래량 터져야 돼요. 지금 앞서 거래량이 거의 없죠. 거래량이 터지려면 이슈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체크하시고 실적도 이번에 2분기 실적도 꼭 체크하시면서 지금 3,900원 라인이면 상당히 걱정 많이 되실 가격대인데 앞으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세낸 종목들 당겨보셔서 얘는 거의 고점 부근에서 상투 잡으신 거라서 이런 매매는 앞으로는 지양하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2,000원 이하까지 이제 만약에 된다면 과감하게 비중 축소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보세요. 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째려보는 어피치님과 리프레시님께서 보여주신 폴라리스 AI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 체크 꼭 해보시고 앞선 거래량 터지는지 챙겨보시고 추가적으로 빠지는 자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은택의 주식상담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오은택 소장님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꿀맛 주식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